2000년 12월 31일 도쿄 세타가야구의 평범한 주택에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새해를 앞둔 밤 미야자와 미키오, 아내 야스코, 딸 리이나, 아들 레이가 잔혹하게 살해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미궁으로 만든 것은 범인의 정체뿐만 아니라 그의 기묘한 행동입니다. 그는 집에서 10시간을 머물며 피해자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옷을 입고 컴퓨터를 켜고 심지어 변기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 낯선 침입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25년이 지난 지금도 답은 없습니다. 범죄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타가야 사건은 일본 범죄사에서 가장 기묘한 미스터리입니다. 범인은 지문, 혈흔, 옷을 현장에 남겼지만 신원을 특정할 단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행동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경찰과 세상을 조롱하는 듯했죠. 그날 밤 미야자와 가족은 잠든 사이 침입자를 맞이합니다. 범인은 날카로운 사시미 칼로 4사람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현장에 남은 흔적은 계획적인 면모를 드러냅니다. 범인은 피해자 집에 침착하게 머물며 마치 그곳이 자신의 공간인 듯 행동합니다. 그는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를 엽니다. 냉장고 안에는 미야자와 가족이 즐기던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그는 스푼을 꺼내 아이스크림을 퍼먹습니다. 용기에 남은 아이스크림은 반쯤 녹아 끈적하게 굳어 있습니다. 부엌 조리대에는 그가 마신 음료캔과 과자 봉지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범인의 기묘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거실로 이동해 미야자와 가족의 컴퓨터를 켭니다. 모니터가 깜빡이며 부팅되고 그는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경찰은 그가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확인했지만 단서는 잡히지 않습니다. 컴퓨터 옆에는 그가 사용한 종이컵과 과자 부스러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마치 시간을 즐기는 듯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흔적은 2층 화장실에서 발견됩니다. 변기 안에는 그의 배설물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는 물을 내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 행동은 우연이 아닙니다. 범인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 했습니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인의 행동은 통제욕과 과시욕의 복합적 표현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피해자의 공간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도입니다. 특히 변기를 사용하고 물을 내리지 않은 것은 경찰과 피해자 가족에 대한 명백한 조롱입니다. 이는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성향, 심지어 나르시시즘을 시사합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옷장도 뒤졌습니다. 그는 미야자와 미키오의 옷을 꺼내 입습니다. 현장에 남은 검은 힙합 스타일 재킷은 그가 원래 입고 온 옷입니다. 이 재킷은 일본에서 단 130벌만 판매된 한정판 모델입니다. 그의 운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자국은 265mm로 일본 남성 평균보다 약간 큽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으며 마치 미야자와 가족의 삶 속으로 스며들려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범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해치려던 것을 넘어 그들의 일상을 모독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많은 단서를 확보합니다. 흉기로 사용된 사시미 칼은 도쿄 근교에서만 판매된 특정 모델입니다. 범인의 혈액은 피해자의 옷에 묻어 있어 DNA도 확보됩니다. 그의 지문은 부엌, 컴퓨터, 화장실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서들은 미궁으로 이어집니다. DNA는 일본 내 어떤 기록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옷과 칼의 출처는 추적됐지만 구매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사라집니다. 세타가야 사건은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2000년대 초 일본은 경제 불황과 사회적 불안 속에 있습니다. 세타가야 같은 중산층 동네는 안전의 상징이었지만 이 사건은 그 믿음을 산산조각 냅니다. 주민들은 문을 잠그고 이웃을 경계합니다. 일부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며 외국인을 의심하고 이는 마녀 사냥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세타가야 주민들은 밤마다 문 잠그는 소리가 동네를 울렸다고 전합니다. 경찰은 25만 명 이상의 용의자를 조사합니다. 현장 증거로 범인의 프로필을 좁힙니다. 20대에서 30대 남성, 키 약 170cm, 오른손잡이, A형 혈액. DNA 분석은 그가 아시아계일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그 이상의 단서는 없습니다. 2010년 일본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수사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범인의 그림자는 점점 멀어집니다. 범죄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기술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DNA가 있어도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사람이라면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행동은 사회적 맥락을 암시합니다. 경제 불황, 고립, 억눌린 분노, 이런 요소들이 이런 극단적 범죄의 씨앗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타가야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현대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냅니다. 경제 불황은 사람들을 고립시켰고 고립은 때로 분노로 폭발합니다. 미야자와 가족은 그 폭발의 희생양이 됩니다. 이 비극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웃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정말 안전합니까? 범인의 행동 아이스크림을 먹고 컴퓨터를 켜고 변기에 흔적을 남긴 것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안전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 사건 이후 세타가야에서는 지역사회가 변화를 시도합니다. 이웃 간 모임이 늘어나고 이상 행동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이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가정 내 범죄를 막으려면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지역 상담소와 정신건강 지원은 또 다른 비극을 예방하는 열쇠로 주목받습니다. 미야자와 가족의 집은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범인은 아직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집을 노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평범한 이웃으로 녹아들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는 경고합니다. 문을 잠그고 이웃과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세타가야의 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지만 우리는 더 안전한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실은 멀리 있을지 모르지만 희망은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